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을 때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수치가 떨어지면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걷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노력을 하면 뇌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 SP라는 건 사실 영어로 하면 초능력인데요.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자고 노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있는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수천 개의 뇌세포가 하루에도 죽어간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데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청소년기, 성인까지는 뇌세포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정리됐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면서 뇌가 완성되기까지는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내가 뭐 만약에 머리를 다쳤거나 아니면 다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는 뇌세포는 그냥 스스로 사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수만 개 정도 이제 뇌세포가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빠져도 또 다시 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나 피부는 한번 탈락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재생이 생기고 되잖아요. 재생되고 머리카락도 모공이 남아있는 한 바로 생기고 하는데 뇌세포는 뇌세포가 파괴됐다고 해서 거기서 바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뇌세포가 어느 정도 새로 생기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그쪽으로 혈류상 굉장히 좋게 혈액순환이 발달하거나 두뇌를 한쪽으로 많이 써서 그쪽의 세포를 발달시키지 않는 한은 뇌세포가 자연적으로 파괴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뇌세포가 파괴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뇌세포는 노화로 인해서 파괴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뇌진탕으로 인한 외부 손상으로 파괴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뇌에도 다 뇌세포마다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혈류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파괴되기도 하고, 아니면 뇌세포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던가 아니면 타우 단백질이라던가 하는 뇌에서 쓰다 남은 찌꺼기들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같이 뇌가 사멸하기도 합니다. 혹시 그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다 보진 못했고 짤만. 거기 보면 여자 주인공이 기억을 다 잃었다가 나중에 짠 하고 정말 극적으로 기억을 살리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서는 아마 이제 뇌종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뇌종양이 치료가 잘 되고 다른 부위에서 기억력을 다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거기서 주인공이 좀 젊고 뇌 기능이 좋았던 분이라면 예전 기억을 되찾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흔하게 보는 기억상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날 갑자기 네네.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가 짠 하고 항상 짠은 돌아오잖아요. 하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딱 기억을 찾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억 상실이라고 할 때는 외부적인 트라우마로 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뭐 사고라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의식 속에서 그 기억을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긴 합니다. 서서히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둘씩 조금 기억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술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끊기기 전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동안에 이게 사라지는 경우에 나중에 잃었던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는 아예 그냥 사라지나요? 술 많이 마시고 필름 끊겼을 때 잃어버린 기억은 다시 나타나진 않습니다. 음주를 굉장히 과도하게 하게 되면 뇌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공간인데요. 이 해마라는 곳이 내가 경험했던 거를 저장해놨다가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이 해마가 음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기능을 아예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살아날 것도 없는 거죠. 아예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노력을 하면 뇌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뇌 기능을 살리는 필수 영양소가 있습니까? 뇌는 필수 영양소가 굉장히 많죠. 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뇌는 60에서 70% 정도는 지방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 기능을 하는 거는 이제 단백질이고, 그리고 그 기능을 보충해주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뇌 기능이 떨어져서 뭔가 이상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은 비타민 수치를 보거든요. 비타민 B12라고 해서 음주를 많이 하시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타민 수치가 떨어지면 치매처럼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못 걷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사람이 물 며칠 못 먹으면 못 살거든요. 네. 그건 바로 이제 몸에도 치명타지만 뇌에서도 수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뇌에 있는 뇌척수액, 뇌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다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잘 돼야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백질 우리가 먹는 뭐 단백질 파우더 이런 네네.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잖아요. 이 아미노산들이 뇌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 기억력을 담당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기분을 담당하는 역할도 하고, 운동을 하게끔 하는 담당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뇌의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아침밥은 탄수화물인데 그때는 포도당, 그리고 포도당이라는 것도 혹시 중요한가요? 포도당이야말로 정말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설탕이나 이런 뭐 다당류들은 뇌에 통과를 못합니다. 오로지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하는 포도당만 뇌 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거기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사용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포도당이라는 걸 많이 주입하기 위해서는 먹게 되면 다른 쪽으로 또 안 좋잖아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뇌에서 포도당이 정말 중요한데, 또 그렇다고 해서 밥을 항상 많이 먹어야 그게 다 뇌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반 공기만 드셔도 사실은 뇌에서 필요한 포도당은 다 보충이 된다고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근력을 유지하는데, 몸이 활동을 하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쓰이는 에너지로 쓰이고, 나머지는 사실 다 글리코겐이라는 걸로 간에서 저장되거나 아니면 다 살로 되는 거죠. 반 공기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변명할까봐 뇌에다 포도당을 주입해야 되니까 나는 네. 먹어도 돼. 근데 네. 그 양은 많지 않다. 네, 오히려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졸립죠. 인슐린 작용도 있고, 너무 간에서 이런 소화 기능이나 간이 과부하되면서 굉장히 피로해지죠. 그래서 적당히 소량 소식을 하는 게 뇌에는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방이 없는데 그럼 지방은 멀리 해야 됩니까? 지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뇌에는. 아, 또요? 네, 지방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지방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저장하고 있는 뱃살, 이런 뱃살 같은 지방도 있지만, 구조지방이라고 해서 뇌세포를 구성하고 이런 뇌 장기를, 이런 내부에 있는 장기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을 넣어주지 않으면 자꾸 몸의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 중에서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고등어, 생선, DHA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 지방에 속하고, 들기름이나 이런 식물성 지방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네. 올리브유도 그렇죠. 올리브유를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는데, 이게 가장 뇌에 중요한 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는 게 또 뇌 기능과 연관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네. 호르몬이 뇌 기능에는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호르몬이 뇌를 지배하죠. 그야말로 뇌에는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호르몬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있는 뭐 인슐린이나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뇌에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뇌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뇌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로토닌은 다들 알고 계시듯이 행복 호르몬, 기쁠 때 우리를 행복하게 느끼게 해주는 게 세로토닌이고, 그리고 도파민은 각성의 효과도 있고요. 요즘에 뭐 도파민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제 도파민이 우리의 운동, 이런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지만 걷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도파민이기 때문에, 도파민 분비가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이 바로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잘 걷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뇌를 많이 도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운동을 억지로 하고 억지로 웃고 이러면 반대로 그런 그 호르몬들을 좀 강제로 생성하게 해서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서 생각해서 계획해서 하는 운동도 있지만, 늘 뇌와 몸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냥 운동을 함으로써 도파민이 더욱 생성되고 세로토닌이 더욱 생성되고, 억지로 웃고 사람들끼리 이제 스킨십 하면서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도 해요.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 예. 자, 혹시 장과 뇌의 관계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건 어떻게 우리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 몸에서 나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몸에 수십 조의 미생물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장에, 우리가 먹는 거에 흔히 들어봤던 유산균이라던가 유해균이라던가 많은 미생물들이 몸에
장에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생태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에서 뇌까지는 많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에 우리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뇌까지 영향을 주는 걸 장뇌축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장 기능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하거나 계속 설사하거나 아니면 배가 계속 아픈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의 집중도 안 되고 맞아요. 머리도 멍해지고 네. 그럴 수 있거든요. 흔하게 겪어보셨듯이 장에 있는 컨디션 상태가 뇌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장을 관리하는 게 뇌를 관리하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장을 제2의 뇌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뇌 기능에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께서는 장내 관련된 세균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몸에 수십 쪽의 미생물들이 있는데 네. 이 미생물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한다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익균이 더 올라가고 유해균은 낮아지는 게 그런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유익균을 만드는 방법에는 우리가 먹는 뭐 유산균제라던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를 보충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 몸에 있는 유익균을 잘 지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를 먹고 사는데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이런 유익균들이 잘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 유익균들은 서로 대사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 대사 사이클이 완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이런 장내의 미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그 뇌를 되살리는 뇌 테크 레시피 ESP라고 아세요? ESP요? 네. 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그러니까 뇌를 되살리는 뇌테크 레시피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하는 거 지금 현재 뇌 상태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면서 경험하고 배우고 내가 습득하고 운동하고 먹는 거에 따라서 지금 내 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잘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가 충분히 회복 수면을 했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루 종일 멍 때리고만 있었냐 아니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두뇌를 쓰는 활동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노후의 내 건강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E는 잘 먹는 거, eat. S는 슬립의 약자. 회복 수면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최소한은 하셔야 뇌가 잘 기능을 할 수 있고 P는 이제 플레이. 내내 뭐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두뇌 쓰는 것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면서도 뇌는 늘 즐기고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SP라는 건 사실 영어로 하면 초능력인데요.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자고 노느냐에 따라서 노후에 있는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을 할 때 초능력 같은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의미가 네, 있네요. 네. 네. 뇌 기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3가지. 첫 번째, 푸른 야채. 제가 아까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타민은 에너지를 내는 거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잘 쓸 수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필요한 게 꼭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푸른 야채를 잘 드셔야지 비타민 A부터 A, B, C, D, E까지 잘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푸른 야채를 하루에 한 접시 정도는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몸에 중요한 불포화 지방산인 DHA가 풍부하기 때문에 두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 추천하고요. 세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우리가 이제 호두 먹으면 뇌에 되게 좋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뇌 모양이라서.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꼭 호두뿐만 아니라 아몬드, 여러 가지 포함한 견과류들은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고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 뇌 기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반대로 뇌 기능을 네. 죽이는 최악의 음식 3가지. 첫 번째,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먹으면 일단 혈당이 잘 안 잡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음식, 탄산음료가 가장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아도 썩게 하고요. 굉장히 치아 건강이 뇌에도 중요한데 치아 건강을 못 지키면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탄산음료는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술.
술이 음식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술은 그냥 치매나 이런 뇌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냥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술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음식으로 꼽으신다면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가 어쩌다가 한 번씩은 먹을 수 있는데 너무 갑자기 빠른 시간 내에 열량만 높고 그에 비해서 영양가는 낮은 게 또 패스트푸드잖아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말고 푸른 야채라던가 아니면 등푸른 생선이라던가 이런 지중해식 식단으로 슬로우 푸드를 즐기시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뇌 건강의 중요성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나 자신이 나다운 게 바로 뇌가 건강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몸은 늙고 팔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해도 뇌만 총명하면 다시 일어날 동기가 있고 이런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가면서 살아갈 의미가 되기 때문에 뇌 건강은 절대적으로 끝까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그 국민들의 뇌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